네, 일단 미증시가 열리는 초반에는요, 아마도 이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FOMC에 대한 결과에 예의주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예상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좀 익숙한 듯한 내용들의 단어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소화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FOMC에 대한 결과 좀 살펴보고 내일 장 초반에 대한 향방 또 다시 한번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제 다음 증시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과거를 좀 다시 한번 회상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연초에 신고가 나오고 2월달, 3월달에 채권 시장 쪽에 자금이 좀 많이 몰렸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시장으로 옮겨갔다가 최근까지 금값, 음값에 대한 가격으로 시장이 이동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는 6월달 FOMC 지나는 이 이벤트가 지나가게 되면은 증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수에 관련해서 움직임들도 긍정적인 방향성, 상승에 대한 속도에 대한 차이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방향성은 이제는 좀 답답한 박스권 조정장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지수의 움직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가 신고가를 가는 기록적인 신고가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삼성전자의 역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의 섹터의 역할이 컸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대형주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 이 시간대에는요. 트렌드의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공부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옥석과 같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일단 대형주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은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알만한 기업이죠. 예, 자동차 부품사이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아직까지도 이제 진행되는 상태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좀 멈추기도 했었던 전투차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과열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장이 생산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이 몇몇 이 지역군에 대한 확진자 때문에 오늘 생산이 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에 대한 이 선택은 사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현대모비스에 대한 첫 번째 목표 모멘텀은요. 자, 전기차 과열이면 어떤가? 전기차 경쟁이면 어떤가? 전기차가 팔리는 때가 왔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잘 팔릴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활동에 따른 소비의 생활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에 모든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유일하게 내수 회복을 했던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우리나라 판매량 회복에 따라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와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실적이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도 작년에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 회복력이 올해는 흑자로 바뀌는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전기차 플랫폼까지 잘 팔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GMP, 현대차 그룹에서 새롭게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현대모비스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GMP로 바뀌게 되는 이 수익형 모델, 이제 그 플랫폼 모델이 수익이 상당히 앞으로 기대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앞으로 실적 변화도 기대해보자. 제가 앞에서 그토록 이야기 드렸던 피크 아웃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익 평가 어디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GMP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요, 차량을 한 대를 만들었을 때 2차 전지 전기차라고 본다라면은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외관에 따라서
차량의 구조에 따라서 전기차를 부품을 넣는 데에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넣는 위치도 달라지겠지만은 그 공간에 맞게 배터리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GMP, 이 구조를 단순화해서 밑판을 평판하게 만들어서 평판한 공간 안에 2차 전지 배터리 넣는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 변화를 계속 갖춰가면서 새로운 비용 지출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서 꾸준한 수입 판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GMP에 대한 모델로 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굉장히 기대를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사도 이익 평가가 상당히 나아지겠죠. 이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AS 부분도 맡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현대차에 대한 판매가 신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저조한데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존에 있었던 이 모델에서 리콜 사태가 퍼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생산 기업들에게서 완성차에게서는 악재가 됐는데 현대모비스는 그로 인해서 그 리콜 사태에 대한 AS 부품에 대한 수요는 높았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AS 부분에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 평가 괜찮다. 이거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서 리콜 사태를 예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AS 부분은 전반적인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AS가 나오게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기존에 있었던 모델에 대한 AS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 2, 3년 동안에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는요, 신차 출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신차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신차에 대해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죠. 부품 공급에 대한 AS 시장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도 현대모비스는 괜찮을 것이다. 이 관점 본다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매력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공장 생산에 대한 중단이 나오더라도 현대모비스는 이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모델에 대한 경쟁, 저는 이보다 경쟁 과열에 대한 내용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차를 팔 수 있는 수요가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계속 찍어내는 대로 팔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나 다를까 소비가 좋아지면서 백신에 대한 접종이 더 커진다라면은 자동차 판매도 커질 것인데 최근에 신차 판매가 많았던 이 현대차, 기아차가요. 예약도 이 예약 만판된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1000대의 구매자가 대기하고 있다라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신차를 출고가 되는 것은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생산 기업들, 특히나 자동차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급하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사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앞에서 제가 시장 관련된 종목으로 자동차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돼야 되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 지금 아니다라고 했어요. 피크아웃에 대한 고민을 왜 아니라고 하는지 다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델인데요. 이건 제가 뒷부분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내용을 제가 뒷부분에 FOMC 설명할 때 같이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는데요. 앞에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MP에 대한 모델처럼은요, 배터리 팩에 대한 모델이 현대모비스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어적으로 봤을 때 BMA, BPA, 그리고 BSA 이 내용들은 뭐냐면요.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들고 나서 2차 전지 하나의 셀, 2차 전지 건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전달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기차 양산에 대한 이 속도가 붙게 된다면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셀에서 배터리 팩에서 배터리 패키지, 그리고 배터리 모듈, 배터리 에너지
회로에 대한 부분들을 맡았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현대와 또 LG 에너지와 협력한 합작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HL 그린파워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100% 지분 매입과 함께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HL 그린파워 기업이 현대모비스의 100% 자회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한 역할이 큽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배터리 셀에 대한 모델과 모듈을 플랫폼을 구상해주는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의 규모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10년 전에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서요.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동안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이 성장세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과 함께 더 커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100배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전기차 양산이 더 커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HL 그린파워를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그로 인해서 이 HL 그린파워의 생산량 추이 이 부분들인데요. 매출이 큰 것처럼 당연히 생산에 대한 추이가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상당히 큰 강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품주로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장기적으로도 좋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점 보기 위한 지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환경까지 일맥 하나로 이야기 드려봤는데요.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주가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좋습니다. 소비 회복에 대한 시그널도 있고요. 경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섹터의 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현대차 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차 주가는 이미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달 사이 동안에 저점을 높이는 하방 지지력을 확인해 주었고요. 기아차도 한때는 이 애플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완성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다른 이 자동차 종목들 대비해서 선택하기, 진입하기가 괜찮은 자리다. 부담이 없는 자리겠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이제 고개를 드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바닥이라면은 충분히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접근한다라면 28만 원대에서 29만 원 사이라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괜찮다. 이제서야 고점을 낮추는 추세를 바꿀 때가 왔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지수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박스권 움직임까지는 쉽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그린파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이 배터리 셀에 대한 모듈 공급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자동차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들 본다라면은 저는 신고가의 움직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연말까지도 40만 선에 대한 움직임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밴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 밴드는 이 종목 28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0만 원대까지 설정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